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지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현대 3차 아파트, 사건 번호 2018 타경 1154호 전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네, 전주지방법원 사건이고 아파트입니다. 자,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에도 많이 볼 수 있는 현대 아파트, 네, 어디 가나 있는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저해직권 13.4평, 토지 건물 1괄 매각입니다. 물건 자체에 소유권 이전 이후 토지 건물 분쟁은 없는 물건이고, 사건 번호 사건 접수가 2018년 10월 12일, 2018년 10월 12일이니까 거의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4월 1일 입찰했는데 2억 1,500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고 현재 1억 5,050만원. 여기는 30%씩 유찰됩니다. 지방법원마다 어떤 지방법원은 20%씩, 어떤 지방법원은 30%씩 유찰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최저가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50만원.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지역마다 있는 어떤 이 현대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공동 현관문이고, 개별 호실 현관문입니다. 주변에 대충 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저기 현대, 여기는 뜰 한 채, 이렇게 뜰 한 채 아파트도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파트도 있고요. 아파트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인 것 같습니다. 호실 방향은 거의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17층 중에 12층, 사용 승인은 98년도, 그러면 대략 21년 정도, 21년 됐네요. 21년 정도 됐고, 전주 오송중학교 북측 인근의 위치, 주인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재반 환경은 여건은 보통이다. 대상 물건까지 재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 간선도로 소재, 재반 교통사정도 보통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진행 과정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겠지만, 그러나 문건 송달 내역을 보고 한번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이 빠르니까 역시 서류 접수 또한 얼마 없네요. 현황조사서 제출, 기타 회보서 제출, 교부 청구 들어오고,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진행되고, 가처분권자 보증서, 가처분권자가 있다. 자, 이 가처분권자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의 가처분권자가 있는 사건이니까 등기부 등본, 우리 등기 분석할 때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문제 있는 그 물건이 아니라 진행 사항도 빨랐고, 특이한 권리관계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등기상에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점유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등기상에 특이한 점은 없는지, 또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처분권자가 나왔었습니다.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권자가 혹시 선순위인지,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점유자 먼저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요약을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 내역에 대한 조사는 없다. 그럼 점유자는 누구인가? 자, 장소를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있었다. 낮에는 사람이 없는 집이구나.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점유관계를 그래서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출입물에 알림 메모지를 부착하였으나
연락이 없다. 받을 돈이 있는 세입자 같으면 연락을 하지 마라고 해도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없다. 그래서 주민등록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자도 없다. 세입자도 없고 전입자도 없다.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누군지 현황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낙찰자 네가 알아서 명도해라. 인도명령 신청하면 결정을 해준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 그러면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관리비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납부 여부를 떠나서 부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부과되고 있다면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 관리비 외에 사용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자가 집을 비우고 없어져 있을, 그러니까 저 집을 비우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짐을 남겨놓고 이제 그런 경우는 시간이 조금 소비되겠죠. 네,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 확인을 해서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집을 떠났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등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2017년 얼마 전에 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거래가 2억 1,500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한날 전북 지리산 낙농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뒤 농협중앙에서 사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전주지방법원 2017 카단 17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후순위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권자가 거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건 후순위 가처분이라서 말소 기준 등기인 이 근저당 농협 이 근저당 이후 그 가처분이기 때문에 낙찰받으면 소멸되면서 전부 다 소멸됩니다. 이렇게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는 아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등기상에 인수될 수 있는 사항 없습니다. 가처분이 하나 있어서 일단 긴장했지만 후순위 가처분입니다. 관리비 이거 중요하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 관리비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심지어 납부까지 되고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이 연체는 낮을수록 좋고 납부는 돼야 됩니다.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도할 때 쉽기 때문이죠.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조사해보고,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강제집행 비용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 가격을 다 감안해서 낙찰가 계산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 확인하시면 되고, 아파트라서 별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 임차인 조사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세대도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을 거로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도 대상자는 세입자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는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도 하게 되고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일단 인도명령 신청부터 서류적 절차가 지연에 의해서 명도 기간이 길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바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자고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자, 이 물건이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뭐 최대한 한 400만 원까지 예상해야 되겠죠. 일단 살고 있다 가정할게요. 300만 원 정도에서 협의해서 내보는 게 최선이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시장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천 현대 3차 매물은 많았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아파트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가,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감정보다 현재 호가하고 있는 가격들이 낮다. 그것은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층, 우리는 로얄층, 층이 좋은 층이었죠. 자, 아주 저층은 1억 7,300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좋은 층은 1억 9천 정도, 그리고 2억 300까지도 있죠.
이런 경우는 아주 선호하는 라인에 그리고 수리까지 잘 돼 있을 것이다 봅니다. 보통 1억 9천에서 1억 9천5백 1억 8천도 있고 이런 건 저층이고요. 우리와 비슷한 층은 1억 9천에서 9천5백이 가장 많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거래된 거 4건 있었습니다. 로얄층 보면 1억 9천 있고요. 1억 7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1억 8천 있고요. 즉 1억 8천에서 1억 9천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감정은 2억 1,500이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2천 정도 떨어졌죠. 네, 2천에서 2,500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거의 10% 정도는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호가는 매도자의 생각이고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매도자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보다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1억 7,500에서 1억 8천이 유력하지 않나 봅니다. 한 1억 8,500 정도 봐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거래 사례는 뭐 여러 건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3건 정도 있고요. 자, 이것을 감안해서 평수와 가격대 유사한 걸 뽑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송천 주공과 성원 1차 전용 면적 18.1과 25.7평 9층이고 6층 그리고 남향이고 동향 2차에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자, 2차에 낙찰됐는데 자, 여기는 30% 유찰되니까 2차면 웬만하면 낙찰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7대1 12대1 전북 전주시에서는 비슷한 저런 아파트 32평짜리가 경매에 나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7대1과 12대1 정도는 기록할 수가 있다. 나머지 6명과 여기에 11명은 또 입찰을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중에는 실거주자도 있을 것이며 투자 목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시장은 어느 정도 매수 대기자들이 있다. 자,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감정가 이 정도 가격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랬습니다. 그때 시세 대비 92%, 93%. 이 지역은 이 이 정도의 낙찰이 되는구나.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92.89%. 우리 하한가 1억 7,500을 적용하니까 1억 6,356만원.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1억 6,800. 즉, 1억 6,300에서 800. 300에서 8, 이거 잘못 적은 1억 6,300에서 1억 6,800 정도. 이 500만원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중간 가격인 1억 6,500을 취득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취득세는 181만 5천원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대략적인 금액이죠.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은 300 정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않다면 한 400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억 7천 정도의 정리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의 예상되는 경쟁자들이다. 그들의 생각이 이 낙찰가를 만들어 낸다. 자, 그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